경매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건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경매 검색에서 아파트만 놓고 검색을 누르면 전국에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만 몇 개예요? 3,44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뭘 봐야 할까요?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고 물어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잘 아는 지역 위주로 봐라. 근데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투자금에 이런 물건이 딱 맞게 나오면 좋은데 이걸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려. 그죠? 결국엔 지역을 넓혀서 봐야 하는데 넓혀서 보면 또 어떤가요? 내가 사는 데는 지금 여기인데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물건 입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일단 멀어서 못하는데 먼 거야 우리 대리 입찰하면 된다 치자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멀기도 하고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낙찰 받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아예 모르는 지역이어도 이 세 가지 지표, 과거, 현재, 미래 지표만 보면 망하지는 않겠구나.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을 줄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과거부터 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거의 다 보실 거예요. 뭐냐면 KB 부동산에서 매주 나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이 KB 부동산 주간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국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주 기입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 KB 시계열입니다. 기입한 걸 가지고 만들어진 리포트니까 뭐예요? 이 KB 시계열은 후행 지표예요.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KB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메뉴 누르시고 밑에 KB 통계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고 주간 시계열 이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열어보면 처음 보이시는 게 이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요약 탭이에요. 요약 탭에서는 한 주간 매매가, 전세가를 둘로 나눠서 상승했던 지역, 하락했던 지역, 지난 한 주간 어디가 많이 상승했는지, 어디가 많이 하락했는지 이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여전히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부동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 탭에서는 이 정도 확인하면 되시고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요 밑에 있는 걸 볼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뭐가 이렇게 많죠? 이걸 처음부터 다 보게 되면 더 헷갈립니다. 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 수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리포트는 1번 탭 이 매매 증감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매매 증감이 뭔데? 자, 매매 증감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난 한 주간 올랐는가 내렸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이 붉을수록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무색인 거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역대급 불장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시계열을 보면 어때요? 그야말로 전국이 불바다였어요. 그죠? 이렇게 뜨겁다가 2021년 11월 하반기부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하던 게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 계속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장이 더 짙어지는 게 보이시죠? 쭉 오다가 2023년 8월 달부터 하락하던 게 멈추면서 2024년 6월 달부터 서울 수도권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강남이죠, 강남.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반등을 못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지방이라고 다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붉은색이 보이시죠? 자, 더 자세히 한번 보면 부산 남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연제구도 올라가고 있고 수영구도 한 9월 달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대구는 어렵네요. 대구는 어렵고 광주도 어렵습니다. 대전도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안 보이고요. 근데 울산은 어떤가요? 울산은 중구, 남구, 동구는 조금 저조한데, 자, 북구, 울주군. 자, 이렇게 4개 지역이, 괜찮아요. 2025년 4월 달부터,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체크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는데요. 광역시급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광역시에서는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예요. 그리고 제천시, 충남에서는 공주, 논산, 당진,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2개구로 나눠지는데요. 완산구와 덕진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하나만 괜찮네요. 경북에서는요, 안동시, 김천시가 괜찮고, 창원시 중에 성산구와 의창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시까지. 그죠? 이번 탭의 이 전세 증감도 같은 방식이니까 같이 보면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지 않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KB 시계열의 이 매매 증감만 봐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각 지역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임에도 이렇게 온기가 도는 지역이 직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아니, 근데 똑같은 지방인데 여기는 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모든 재화에는 뭐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상승의 바로미터 중에는 이 공급량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시계열은 후행 지표라 그랬어요. 이 과거 지표라고 한다면 이 공급량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정된 미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어서 두 번째 볼 거는요. 자, 미래에 예정된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이 공급량을 왜 봐야 되냐? 아시다시피 지방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죠.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는 건 그 지역의 적정 수요, 이 적정 수요가 높지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이 공급이 시세에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공급량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로 가볼게요.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 수요 입주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고, 자, 보면 전국 기간별 수요 입주라고 되어 있죠? 이 보시면 이 빨간 선은 적정 수요를 말하는 거고, 이 민트색인가요? 이 민트색 바는 입주량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지방 중에 전주가 제일 좀 눈에 띄었으니까 전주시를 한번 볼게요. 자, 전주시의 전체 적정 수요는 연간 3,000세대입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2024년에 284세대, 2025년 올해는 405세대. 이거 보면 이 수요는 고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면 이 수요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계속 누적이 되다가 결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축이라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전주는 완산구하고 덕진구 2개 구로 나뉩니다. 자, 구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전주시 덕진구만 보는 거예요.
자, 와서 봤더니 2025년에 수요량이 전주시 덕진구만 약 1600세대가 필요한데 99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2024년에는 181세대, 2023년에는 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2026년에는 어떤가요? 394세대. 어쨌든 이 적정 수요 대비 입주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27년도 마찬가지죠. 2027년까지 적정 수요량 대비 입주량이 미치지 못한다. 자, 이거 기억하고, 자, 전주시 덕진구 말고, 자, 완산구도 한번 볼게요. 자, 완산구를 보면 어떤가요? 똑같이 2024년, 2025년 올해까지죠. 공급이 없다가 2026년에는 한 1900세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네요. 저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서신 더샵 비발디 1900세대 되는 이 단지 하나 입주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지방 중에 전주가 핫한 이유가 수요 대비 공급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 공급의 부재, 이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죠? 내가 태어나서 이 전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경매 물건이 나한테 맞는 경매 물건이 덕진구에 하나, 완산구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물건에 입찰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까요? 우선순위를 완산구보다는 이 덕진구에 있는 물건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거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이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로 쓸 거는 거래량을 볼 겁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고 팔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볼 때는 저는 아시를 씁니다. 볼게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옆에 팝업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전주시를 한번 계속 볼게요. 전주는 덕진구랑 완산구 이 두 개 구로 나뉜다고 했고요. 덕진구부터 보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보기 불편하니까 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로 바뀝니다. 쭉 당겨서 2021년 정도부터 볼까요? 자, 보면 하락장인 2022년에는 한 월에 한 200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계속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지금은 한 400건 정도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옆 동네 완산구는 어떨까요? 자, 완산구 가볼게요. 완산구도 보면 전세 빼주고 보면 완산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 400건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완산구랑 덕진구 이 두 개 구가 큰 등락 없이 계속 한 400에서 500건 정도 이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 그쵸?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이 두 개 구가 합쳐지면은 전주시가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000건 정도, 이 1000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전주시 말고 인접도시는 어떨까요? 볼게요. 인접도시인 익산시는 월 평균 거래량이 약 200건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자, 이 군산시는 어때요? 군산시도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익산시랑 군산시는 월 평균 거래량이 한 300건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전주시는 한 1000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접 도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거래량이 한 3배 정도는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죠? 이왕이면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에 입찰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자, 아실에서는 이 기능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보면 많이 산 단지, 자, 이걸 눌러보면 똑같이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우리 계속 전주를 봤으니까 전북 누르고, 자, 전주시 완산구보다는 덕진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자, 덕진구를 눌러보면
숭천주공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단지라고 합니다. 보면은 38건이에요. 38건. 날짜를 딱 한 달만 봐볼까요? 10월 20일, 22일 딱 한 달만 보면 한 달 동안 이 송천주공이라는 단지가 총 17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17건이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거래가 된 거네요. 그죠? 엄청 많이 거래가 됐구나. 그 다음은 호성주공, 그 다음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다. 그 선호하는 이유가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지역에선 이 단지를 사람들이 많이들 사더라 이겁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내는 건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1위 송천주공. 자, 송천주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1위 보면 송천주공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자, 오른쪽에 이 단지 누르시고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핀을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지역의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거. 그럼 이런 물건들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열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고, 내가 들어갈 만한 거, 내가 입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거 입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야구에서는 선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투수가 언제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타석에 서 있는 타자라고 한다면 이 방망이를 언제 휘둘러야 안타를 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싸다고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과거 지표인 KBC 계열에서 매매 증감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지역을 골라내는 걸로 시작했고요. 공급량을 보고 혹시나 시세가 떨어지거나 임차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만한 리스크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표인 거래량을 본 거예요. 여전히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공매라는 툴을 쓸 거니까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경공매 물건은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